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체 과정 중 마지막 시간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어디서 어떤 사례를 찾아야 그나마 객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까를 돌아다니다가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 추진단이라는 곳에서 사례를 발췌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름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거 과정 만드는 중에 홈페이지가 좀 바뀌면서 최근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여튼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좀 발췌해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례 설명하기 전에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용어라든지 돌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 알아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스마트 공장. 자, 스마트 공장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이죠.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해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모든 제조 과정이 똑똑해집니다. 그동안 배웠다시피 센서나 디바이스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로 분석을 하거나 혹은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 또는 클라우드로 보내서 버릴 건 버리고 분석을 해서 가시화해서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찌할지에 대한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이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제조 과정이 똑똑해진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정의였고요. 자, 스마트 공장의 적용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죠. 제품의 기획 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 응용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장 자동화와 제어 자동 영역까지. 그림이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 인터넷 정보산업진흥원 맞죠? 기사에서 나와 있는 그거랑 동일합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 공장을 위한 클라우드, 가상 물리 생산, 지능형 기술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랫단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어 자동화와 현장 자동화는 OT 단계,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단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는 응용 시스템 단계 뭐였었죠? IT 테크놀로지, IT 단계 이런 식으로 전체가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어들은 쭉 좀 보시면 크게 어려운 용어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동안 저희 과정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게 CPPS, 가상 물리 생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뒤쪽에도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린다면 CPPS는 CPS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CPPS는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 CPS는 여기서 프로덕션이 빠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가상으로 물리 생산을 하는 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 놓은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생산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어떻게 효율성을 좀 높일지에 대한 것들을 가상으로 좀 미리 만들어 보고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CPS,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CPPS라고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본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의 ICT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기준이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종합적인 스마트 역량을 측정을 해서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레벨 1부터 5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자, 첫 단계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첫 단계부터 나는 바로 고도화를 할 거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례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기업의 여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 및 기능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 단계를 구축하고 있고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 단계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바로 집계해서 관리할 수 있고 자재 이력 관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ICT 미적용 현장 자동화도 안 돼 있고 공장 운영도 수작업 전체가 전부 다 수작업 공급 사슬망 관리는 전화와 이메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자 1단계는 실적 집계 자동화 공장 운영도 현장 자동화도 공장 운영도 자 현장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자 OT 단계 부분들 그 다음에 공장 운영 단계는 IT 단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정 물류 관리 그리고 서버를 통한 납기 기술 관리 이런 식으로 기초 단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진 중간 단계 설비 데이터를 자동 집계한다거나 기업 자원 관리는 실시간으로 그런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제품 개발은 자동화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다품종으로 생산할 수 있고 여기서 단계가 넘어가면 중간 2단계 설비 제어를 자동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공장도 제어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고 그래서 다품종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 단계 IoT 인터넷 오브 띵스, iOS, 인터넷 오브 시스템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모듈화하고 거기에서 많은 빅데이터들을 얻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진단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IoT나 iOS 기반의 CPS화,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가상 물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미리 한번 실제로 도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연습 게임으로 가상으로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단계까지 이렇게 기초 단계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의 5대 요건입니다. 4M 및 1E의 디지털화. 4M. 자, Man, Machine, Material, Method. 그리고 1E, Environment. 자, 인력, 기계, 재료, 방법, 더하기, 환경. 이런 것들을 실시간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값을 인지를 하고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통신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4M과 1E가 전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돼서 항상 게더링이 좀 돼야 된다. 두 번째, 지능화.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등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최적화 또는 예측 가능한 답을 최적화된 답이나 혹은 예측 가능한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통합. 사회망과 가치 사슬을 통해 엔드 투 엔드, 끝단과 끝단끼리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수평적 통합과 최하위 수준인 기계장치부터 기업의 비즈니스 수준까지 수직적인 통합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지식의 창출. 지속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위한 제조 지식을 점진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시스템과의 연결. 향후에 발전하게 될 스마트 제품들과 통신 표준에 의거해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공장의 5대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공장 솔루션 용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시기도 했죠.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입력 신호 받아서 제어기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람이 지정해준 대로 로봇이 작동하도록 아웃풋 해주는 장치다. 어떻게? 미리 프로그램을 짜서.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이 CPU라고 한다면 공장 자동화에서 전체 하드웨어의 총괄을 하는 것이 PLC다. 이런 PLC. 다음 POP, Point of Production.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기계, 설비, 작업자, 작업 등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수집, 처리해서 현장 관리자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정 간의 재고를 감소하거나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포인트 투 프로덕션. POP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제품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를 포함해서 제품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실제 생산의 모든 단계를 포함을 합니다. 다음 PEMS,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스마트 공장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조선,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과 같은 제조업 등의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 지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관리 시스템. 생산활동 및 시설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모니터링, 분석, 원격 제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공장 내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 PE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IT와 OT의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그러한 제조 실행 시스템이 되겠고요. 제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물류 및 작업 내역 추적 관리, 상태 파악, 불량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장용 시스템이다. MES 밑단계에 PLC라든지 스카다라든지 혹은 센서라든지 HMI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걔네들한테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다음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제품 설계를 위해서 아이디어 수집과 같이 기획 단계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기획부터 생산하기 직전까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주는 시스템, 통합 관리해주는 시스템. 오타인 것 같네요. 생산이 들어가기 전 제품의 개발과 설계 단계 프로세스를 도맡아 관리를 해주는 것을 PLM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타예요.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단어 없습니다. 자, 다음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들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다. SCM을 통해서 납기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 관리. 네. 기업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경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실시간으로 기업 전반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공유해줘서 빠르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장 아랫단, CP단에서부터 나오는 CP가 아니죠. CT죠. CT단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IT단으로 넘어와서 MES가 기본 제조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게 다시 ERP랑 연계가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량 계획. 특히 조립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품이 투입될 시점과 투입된 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재고 부족 관리, 공급 능력 향상,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 데이터 관리. 제품 개발의 정의부터 설계, 개발, 제조, 출하 및 고객 서비스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PLM까지, 여기 PLM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 위에서 PLM은 제품의 생산 전까지라고 했는데, PDM은 이렇게 해서 제품의 끝단까지, 서비스 이르기까지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솔루션 외에 마케팅 용어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CT, 계속 나왔었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통신, 기술.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개발, 저장,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기술을 저희가 ICT 기술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공장과 융합돼서 자동화, 정보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운영이 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에너지는 낮추고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을 구현하고 최적화된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 시간, 장소, 사물의 제약 없이 모든 사물이 연결돼서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IIoT, 요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 실제로 스마트 공장에서의 IoT는 전부 다 IIoT라고 보시면 됩니다.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인데 산업용 버전이다. 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기술은 같은데 산업용 목적에 둬서 센서 응답성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보통 IoT 기기라고 한다면 보통 실내에 설치가 되는데 공장 환경은 실내보다는 좀 더 취약하잖아요. 더 높은 온도나 더 높은 습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고 혹은 바깥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뛰어난 신뢰성을 가지는 게 IIoT다. 인더스트리얼 IoT다. 자, 다음 CPS, 가상 물리 시스템. 실제 공장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사이버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프로젝트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장 돌아가는 것들을 멈추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 디지털 트윈. 기술 시간에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실시간 연동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실제와의 차이를 보정해서 디지털 목재 모델로 기계 장비의 성능, 효율, 수명 등을 상태 진단 및 예측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트윈. CPS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공장 전체를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가상 공간, 실제 공간과 그 위에 가상 공간을 엎어 놓아서 실제 공간이 뭔가 변화가 되면 가상 공간도 같이 변화가 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거를 리스크 요인을 줄인 다음에 요거를 실제 환경에다 적용을 해보는 이런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뭐 싱가포르 사례 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에 반영을 하면 디지털 트윈 시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로컬 옆에다가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엣지 컴퓨팅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버를 두는 게, 물리적인 서버를 이제 로컬에다 두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인터넷상 어디에다가 클라우드 컴퓨터에 둬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도 처리하고 데이터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고 거기에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같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엣지 컴퓨팅. 자,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면 뭐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요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래도 좀 리드 타임이 좀 걸리게 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실시간으로 좀 분석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엣지 컴퓨팅, 로컬 주위에 컴퓨터를 놔서 바로바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이 하이브리드로 결합이 돼서 쓰는 것들이 요즘 컴퓨팅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Y입니다. HY 그러니까 뭐지? 어디 새로운 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여러분들 야쿠르트 하지 마시죠.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가 HY로 설명을 좀 바꿨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발효유를 제조 판매하는 HY. 발효유 업계 최초로 스마트 햇섭을 도입했는데요. 국민들의 건강과 식탁을 지켜온 HY의 스마트 공장을 만나봅니다. 최근 한국 야쿠르트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HY는 1969년에 설립된 유제품 제조기업으로 유산균 발효유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해 국민들의 건강과 식탁을 지켜왔습니다. HY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발효유 업계 최초로 스마트 햇섭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스마트 햇섭을 도입하기 전에는 원재료 관리부터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했는데요.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관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Y는 2020년 MES를 도입해 바코드 시스템과 계량 시스템, 중요 관리점 이탈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원료 입고부터 투입까지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제조 리드 타임을 전보다 8.1%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관리점이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덕분에 문제 인지 및 대응 시간을 전보다 90%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HY는 생산 및 공정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설비 데이터 전자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는데요. 앞으로 HY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충전과 포장, 출하 과정까지 스마트 공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HY는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한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스마트 햇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기록 자동화로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햇섭 MES 시스템을 도입했다. MES 시스템은 여기 배우셨고, 스마트 햇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발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햇섭 인증이 필수라고 합니다. 햇섭은 식품이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그러한 위생관리 시스템인데요. 햇섭 인증 받은 업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더욱더 강화된 식품 제도를 좀 필요로 했고, 이에 식약처는 2020년 스마트 햇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IoT를 활용해서 햇섭에서 중요한 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해서 데이터의 유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한 거죠. 한마디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식품 사고를 막아주고 소비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HY는 식품업계 발효 부분에서 최초로 스마트 햇섭을 도입을 했고요. 발효 제품들의 경우에는 특히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제품이나 식품을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온도 이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고, 근데 스마트 햇섭 도입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 그래서 원유의 온도가 시스템을 통해서 기준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알람이 울리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알람을 받으면 작업자는 이런 것들을 즉각 조치하는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배경에 잡혀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MES를 도입했다고 했죠. 제조 이적 관리, 원재료 관리를 위해서 아랫단, CP단에서는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원재료를 관리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공급 작업 현황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수기를 작성했던 것을 자동으로 전자문서화를 했고, CCP 알림을 통해서 이탈 인지 및 빠른 대응이 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제조 리드 타임은 좀 8.2% 줄였고, 디지털 정보 전환은 그전에 없었으나 많이 늘렸고, CCP 이탈 인지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3분으로 줄였고, 종사자도 좀 늘렸다. 종사자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더 늘었다. 여기서 CPP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과정 중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해야 되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고기를 가공해서 햄버거 패티를 제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조리 온도와 시간, 패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리 온도와 시간에 맞춰 가지고 했는지, 균질한 조리를 위해서 패티의 내부 온도가 최소한의 안전 온도에 도달을 해야 되는지 했는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리 온도와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원료를 사용했는지, 패티의 원료인 생고기는 적절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균질한 조리를 위해서 패티의 두께는 균일하게 조절이 됐는지, 그리고 식품의 안전을 위한 손씻기나 위생관리,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CC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탈 인지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빨리 대응이 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Y 스마트 공장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수시로 현장 점검. 요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원 부자재가 공장으로 들어왔을 때, 뭐 외부의 지게차 공장 기사님이 원부자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입하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는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자,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로 바로바로 찍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원자재에 대한 입고 정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작업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사무직도 그렇고 뭐 이거를 갖고 오는 외부 기사님도 그렇고 좀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됐고, 그만큼의 시간을 좀 더 안전 강화를 뭐 하는데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던 것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 손으로 문서 작성하던 것이 전자 문서화가 됐고, 손으로 문서 작성을 했다. 여기 뭐 작업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공장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은 ME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정별로 분류된 탭을 누르기만 하면 하는 일이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에 의한 품질 관리, 각 공정의 품질 관리를 그때그때 대응했는데, 이런 것들을 MES 시스템이나 CPP 알림 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했다. 뭐 적절한 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햇섭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발효유는 원유하고 원료들의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변질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걸로 만든 제품을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 관리를 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 값을 놓치면 안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수기로 작성을 한 위에 나온 것처럼 손으로 문서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 자, 오늘은 몇 도씨 하면서 기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제 누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데이터화가 되니까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작업자들의 업무량도 좀 많이 줄었다. 또 하나, 그리고 이런 문서들은 헬섭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의무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혹은 식약처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온다고 해요. 그런데 뭐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혹은 뭐 이게 누락이 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는데, 혹은 뭐 비가 새서 서류가 젖는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전자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서류 관리도 편하고 기록도 좀 편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조금 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좀 썼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한꺼번에 결합된 좀 그러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수기로 체크했던 것들을 뭐 센서나 이런 데이터들 통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손으로 작성했을 때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신뢰성을 높여서 이런 것들을 좀 보관을 좀 하고, 그리고 MES 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HY 시스템이 아니죠. HY 한국야쿠르트 내용,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기존에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MES를 도입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세부 단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 통해서 스마트 공장화를 시켰다. 기초 단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는 HNS 하이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제조 회사입니다. 볼게요.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인 HNS 하이텍. 바코드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는데요. HNS 하이텍의 스마트 공장을 만나봅니다. (27년의) 역사를 가진 HNS 하이텍은 이방성 전도 필름과 수정 발진기, 수정 진동자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HNS 하이텍은 2020년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의 신규 구축을 추진했는데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고객사의 불만과 회사의 신뢰도 때문입니다.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공정 관리와 바코드 라벨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자가 실수하게 되면 이 실수는 고객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져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하게 됩니다. HNS 하이텍은 바코드 관리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일부 공정의 MES를 구축했습니다. 고객 포장 사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로는 바코드 분량이 거의 없어서 1년간 고객 불만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공정 불량률도 2020년도에 5%에서 2021년도에 1%까지 줄일 수 있었고, 스마트 공장 도입 후 직원 수가 5% 이상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바코드 관리 개선뿐만 아니라 일부 공정 조건과 작업 환경을 디지털화시켜 온습도 데이터와 코팅, 슬리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HNS 하이텍은 MES를 개선하여 공정 조건 디지털화를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시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자, 메스 시스템으로 생산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 자, HNS 하이텍은 ACF와 수정 진동자를 주축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소재와 부품으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ACF라고 하는 이방성 도전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좌우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상하로만 전기가 통하는 특수형 필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안 나왔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ACF는 이방성 도전 필름이라고도 하고요. 좌우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상하로만 전기가 통하는 특수형 필름입니다. TV나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라고 하고요. HNS는 이 AF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애플 등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HNS 하이텍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ACF 사업에서는 3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스마트 공장을 왜 도입했느냐? 자, 고객사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커졌는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특히 150종이 넘는 제품에 맞는 150종이 넘는 제품에 맞는 품질 관리와 제품 출하가 필요한데, 그거에 따른 라벨링이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ES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먼저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불량 관련 컴플레인이 줄어들었고요. 뭐 거의 제로에 가깝 제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상의 주요 지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이외에도 뭐 재고를 파악한다거나 뭐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경영상의 결정들도 이런 데이터들,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빠르게 결정이 가능한 것이 여기에 배경 지식, 이 사례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컴플레인 관리, 자동 라벨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150여 종이 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라벨링해서 컴플레인이 줄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MES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 모니터링을 좀 했다. 그리고 설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계를 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수기로 작업했던 것들을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 클레임 건수, 위에서 말했던 클레임 건수가 줄었고, 출하 라벨 출력이 기존에 한 하루에 2시간, 근데 지금 거의 50%로 줄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공정 불량률도 5%에서 1%로 줄었고, 매출액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손으로 수작업했다. 제품을 출하 시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해서 했던 것을 코드 관리 디지털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 라벨링을 자동으로 발행을 했다. 영상에서도 나왔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고객사가 좀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제품을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 어느 시점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라벨링을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뭐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한테 물건을 잘못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코드 관리 디지털화 시스템을 통해서 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육안으로 점검하던 것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자, 이 회사가 소재와 부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조립 공정 자체가. 그리고 뭐 원료를 배합하고 프로세싱 기술이 좀 많기 때문에 수작업이 아닌 세부적인 공정들을 좀 데이터화 시켜서 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스텝에서 한 결정들이 이게 뭐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최적화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싶어서 이러한 MES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뭐 예를 든다면 온도, 습도, 대기 시간 등을 점검을 해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작은 차이로 조건이 달라지면 특성이 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적용을 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다시피 재고에 대한 것들,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재고들의 경우 기존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이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ME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수기로 라벨링 하던 것들을 바코드 자동화 시스템, 라벨링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오류를 좀 줄였고, 기존에 어떤 점검 사항들을 육안으로 점검했던 것들을 센서들을 달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MES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품질도 좀 높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적용을 해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 쪽을 효율적으로 재고 데이터도 같이 개더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토닉스입니다. 산업용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오토닉스. 제2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는데요.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오토닉스의 스마트 공장을 만나봅니다. (1977년에) 설립된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와 제어기기, 세이프티, 머신 비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토닉스는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도입을 추진해 2019년 노동 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MES를 구축했습니다. 노동 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스마트 마이스터, 일터 혁신 컨설팅, 로봇 활용 중소제조 공정 혁신,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토닉스는 디지털 전환으로 제2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과 2020년 노동 친화형 스마트 시범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OPC-UA 기반의 자동화 장비와 MES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토닉스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장 생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44년간 축적해온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여 생산, 품질,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연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생산성을 250% 이상 향상시켰고 공정 불량률을 1%에서 0.5%로 감소시켰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은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계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오토닉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돼 앞으로 디지털 트윈과 빅데이터 기반의 MES와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토닉스는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자, 오토닉스 시스템 및 설비 동시에 갖춘 노동 친화형 스마트 공장. 네. 오토닉스는 1977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센서, 제어기, 세이프티, 머신 비전, 스카다 등 약 6천여 종의 산업용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탄탄한 중견 기업입니다. 자, 이 오토닉스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좀 투자를 해서 ERP, PLM, QMS 등과 같은 정보화 시스템을 갖췄고 2018년에는 스마트 공장 추진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구축 수준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범 공장도 만들었고 현재는 한 2레벨 수준, 스마트 시범 공장의 경우에는 3레벨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기 전자업체 최초로 K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돼서 시범 공장 고도화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시범 공장에서 레벨 1부터 3 수준을 한눈에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레벨 4단계, 조금 전에 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도화된 지능형 라인까지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오토닉스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과는 안 나옵니다만 하여튼 한번 살펴볼게요. 자, F&B, 매스 구축을 통한 현장 관리 생산성 분석. F&B가
찾아보니까 뭔지 안 나와. FMS가 아닐까, 팩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관리 시스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관절 산업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했다. 협업 로봇, 사람과 로봇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했다. 그리고 통합 관제 시스템, 통합 관제실을 구현을 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 CPS나 CPPS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어떤 공장을 중축하기 전에 미리 가상화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량은 올라갔고, 불량률은 줄었고, 원가도 줄었고, 납기 준수율도 100%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배경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작업자한테 유해한 환경이 노동자 친화적인 작업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하냐면 로봇을 도입했다는 거죠. 기존에는 작업자가 납땜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요거를 납땜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시켜서 납땜하고 초정밀 미세 작업의 경우에는 로봇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노동자 친화적인 작업 형태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수작업, 사람이 판단을 하고 전달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관리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동안은 문제 해결이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바뀌는 그러한 방식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루 9시간씩 서서 작업을 했던 것들을 협업 로봇 들어왔다고 했죠. 협업 로봇을 통해서 작업자의 업무를 로봇 8이 대체를 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융합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생산 운영의 유연성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스마트 공장에서의 실무 적용 사례는 산업 분야라든지 기업의 특정 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죠. 말로써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화된 생산 라인.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을 자동화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닉스 사례처럼 자동화된 로봇이 제품 조립 작업을 수행을 한다거나,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운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앞서 사례에서 전부 다 같이 나왔었죠.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제실 통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라인의 센서 데이터, 장비 상태, 품질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생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와 효율성 개선. 스마트 공장에서는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을 하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지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 스마트 공장에서는 예측 유지 보수 기술을 활용해서 장비의 고장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장비의 이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데이터 분석 및 품질 관리.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생산 과정에서 이상 상태나 불량률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연결된 생산 환경. 스마트 공장은 협업과 연결된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죠. IoT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적용 사례들은
스마트 공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기업은 자체적으로 적합한 기술과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기초 단계부터 하나씩 빌드업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길고 긴 시간을 구축 사례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 좀 약간 개념적인 내용들만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혹은 스마트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혹은 스마트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시게 됐을 때, 아, 저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사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